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안필원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목과 같이 Non-Equilibrium Green's Function Simulation of Nanosheet MOSFET with Various Cross-Sections입니다. 최근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소자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구조의 반도체들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점점 양자역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이러한 양자역과 중 터널링 현상을 이용하여 드리프트 앤 디퓨전의 중고정적인 전송 방식 대신 전하를 전송하는 터널링 팻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양자역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양자역과에 대한 고려를 아래의 표의 BT 솔버나 드리프트 앤 디퓨전 모델과 같은 세미 클래시컬 메소드에 보정함으로써 고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보정이 옳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퀀텀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퀀텀 트랜스포트 시뮬레이션의 방식 중 하나인 NEGF 방식은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표준 기법 중 한 개의 방식으로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NEGF 방식을 Decoupled Mode Space Approach를 사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진들과 같이 나노시펫을 이용할 때 스택된 형태로 만드므로 공정상 여러 가지의 단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단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스나 티크니스에 대해서도 모양이 바뀌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코너 반지름이 다른 단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디바이스 구조와 임플멘테이션 부분입니다. 먼저 매테리얼로는 실리콘이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소스와 드레인은 도핑을 10의 20제곱으로 N타입 도핑을 하였고 채널은 인트린직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스 드레인 채널 모두 길이를 10나노미터로 설정하였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방향에 대해 2개의 동일한 밸리가 3세트가 고려되어 총 6개의 밸리가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각 롱지튜디널과 트랜스버스 매스는 적힌 바와 같이 0.91과 0.19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커플드 모드 스페이스 어프로치가 사용되었으며 스캐터링이 무시되는 볼리스틱 트랜스포터를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사이드 페네트레이션을 무시하여 게이트 터널링 커렌트는 고려되지 않았고 이펙티브 매스 어프로치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와 드레인의 컨택은 세미 인피니트 리드를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면에 대한 파라미터 부분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너 부분의 반지름에 따라 단면의 모양을 바꿨고 각각 1.5나노미터, 2.5나노미터를 고려하였습니다. 단면의 두께는 5나노미터로 설정하였고 위스는 라운디드 된 부분까지 합쳐서 총 10나노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옥사이드 두께는 1나노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인버스 매스를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 채널 드레인 소스의 실리콘 부분의 구조를 스트럭처드 메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운데 실리콘 부분의 메쉬가 각 축에 대해 평행하도록 설정한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의 플로우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음에 비선형 3차원 포화송을 풀고 이렇게 구해진 포텐셜 값으로부터 각 단면에 대해 2차원 슈레딩거 솔버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각 서브밴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를 NEGF의 각각의 그린 펑션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여서 전자농도와 전류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전자농도를 다시 포화송 이퀘이션을 푸는 데 사용하여 이 결과가 수렴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NEGF의 수식들 부분입니다. 아래의 값들은 각 모드에서 계산하는 수식들입니다. 리털디드 그린 펑션은 현재 고려되는 전자의 토탈 에너지와 서브밴드 에너지 그리고 컨택 셀프 에너지 값의 계산을 통해 구해지며 이때 서브밴드 에너지는 이전의 단면에 대한 2차원 슈레딩거 솔버를 풀음으로써 구해집니다. 컨택 셀프 에너지 값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값은 레서 그린 펑션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이는 전자 농도를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류에 대한 수식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모드별로 구한 항이므로 모든 모드에 대해서 전류와 전자농도 결과를 합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구실의 인하우스 시뮬레이터인 G디바이스를 사용하였으며 아래는 각각의 코너 라디우스가 다른 디바이스에 대해 드리프트 앤 디퓨전 시뮬레이션 전류와 채널 방향의 센터 부분 포텐셜 결과입니다. 제 결과 부분입니다. 먼저 사용하는 NEGF에 대한 툴의 비교를 위해 나노브에 있는 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단면의 나노시팻을 먼저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각 부분의 도핑 농도는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인 나노시팻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길이 정보는 나타낸 바와 같습니다. 드레인 전압에 대한 드레인 커렌트 결과를 나타내 보았고 그 결과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리콘의 웍 펑션 등의 파라미터에 대한 매칭이 완전하게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차에서 차이가 기인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소개드렸던 코너 라디우스가 다른 단면에 대한 결과들을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게이트와 드레인의 전압이 0.5V가 인가되었을 때 각 밸리에 대해서 3개의 서브밴드 에너지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각각의 코너 라디우스가 다를 때 나타냈으며 트랜스포트 디렉션 밸리의 서브밴드 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Z 방향의 길이가 즉 두께의 부분이 가장 짧은 5나노미터이므로 컨파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서 이에 따라 다른 밸리들에 비해 가장 작은 서브밴드 에너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 X방향 밸리의 첫 번째 서브밴드 에너지를 드레인 전압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의 코너 반지름이 다를 때 나타내 보았습니다. 드레인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드레인 배리어가 점점 낮아지는 드레인 인듀스드 배리어 로어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리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특히 두께도 빠르게 얇아졌으므로 소스와 드레인 간의 터널링 정도가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렉트론 덴시티 그래프로 코너 반지름이 1.5나노미터일 때와 2.5나노미터일 때 나타내었습니다. 각각의 그래프는 드레인과 게이트 전압이 0V와 0.5V 인가되었을 때 그래프입니다. 결과가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면의 면적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류 그래프로 각각의 코너 라디우스에 대해 나타냈으며 왼쪽은 게이트 볼티지에 따른 드레인 커렌트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드레인 볼티지에 따른 드레인 커렌트 그래프로 게이트 전압을 0.1V 간격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스레스홀드 볼티지는 드레인 전압이 0.05V일 때 0.22V 부근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면에 따라 스레스홀드 볼티지나 서브 스레스홀드 스윙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터널링 커렌트를 드레인 전압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결과입니다. 앞서 서밴드 프로파일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포텐셜 배리어의 높이와 두께가 드레인 전압에 따라 바뀌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드레인 전압 증가에 따라 터널링 커렌트 또한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숏 채널 이펙트뿐만 아니라 소스 드레인 간 터널링 커렌트 또한 토탈 커렌트가 세츄레이션하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다른 드레인 전압에서 게이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커렌트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드레인 전압을 0.1V 간격으로 나타내었고 다음 그림과 같이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레스홀드 볼티지 롤호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채널에 대해 나타낸 결과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게이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커렌트 그래프이고 채널 길이에 따라 오프 커렌트와 서브 스레스홀드 스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채널 길이가 짧을 때 리키지 커렌트에 대해서는 특성이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는 길이 변화에 따른 숏 채널 이펙트뿐만 아니라 포텐셜 배리어 두께 차이에 따른 터널링 커렌트의 변화가 더해져서 나타났습니다. 롱 채널에 대해 터널링 커렌트를 나타낸 결과로
앞의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드레인 전압이 0.05V일 때 게이트 볼테지가 마이너스 0.5V부터 0.1V까지 나타낸 결과입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채널 길이에 따라 베리어의 두께가 달라지고 숏 채널 이펙트에 의한 영향이 달라져서 서브 스레솔드 스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코너 반지름에 대해서 위스가 바뀌었을 때 게이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커렌트를 나타내었습니다. 각각 10나노미터부터 13나노미터일 때 진행하였으며 긴 위스를 가질수록 점점 더 안 좋은 서브 스레솔드 스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다른 모양의 크로스 섹션을 지닌 나노시에 대해 개선을 진행해 보았고 NEGF 시뮬레이션을 디커플드 모드 스페이스 어프로치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숏 채널 이펙트나 터널링에 의해 커런트 특성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퓨처 월크로는 커플드 모드 스페이스 어프로치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스캐터링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인버스 매스를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 실리콘 부분에는 스트럭처드 메쉬를 이용하였고 비대칭적인 단면과 같이 보다 복잡한 단면에 대해서는 진행해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도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더하여 피모스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이펙티브 매스 어프로치 대신 KP 메소드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